네, 선생님, 그, 죽음에 근접한 체험, 이런 걸 하시고 나면, 삶과 죽음도,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, 음. 그냥 한 연장선상의 한 점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. 그렇죠. 점 같은 건데, 대체로 이제 그런 위기를 한번 닥친 사람은 네. 그걸 계기로 해서, 네, 전에는 조용하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자신을 생각하는 계기가 돼요. 네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성격이라든지 인품이 한 그레이드 이렇게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업그레이드 되는 되는, 거예요. 네. 그게 불안해서 매몰돼 가지고 맨날 죽으면 어떡하느냐 하고 이렇게 걱정하고 지내는 사람들보다 네, 그런 큰 일을 한번 당하고 나면 조금 그 자의 경계가 대범해져 가지고 네, 그렇다면 하고 하는 생각하기 옛날 생각하고는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. 네. 그 달라지는 게 긍정적으로 달라지는 쪽이 많아요. 아하, 음. 네, 그래서 어떤 위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위기 그 자체는 정말 위험스럽고 그런 게 하지만은 그런 계기가 있어야 사람은 성장할 수가 있다. 네. 어, 어떻게 보면, 그, 가장 극단적으로 죽음에서부터, 작은 그 상처로 인한 아픔까지 그 그럼요. 모든 고통들은 우리의 영혼을 더 한층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러지. 특효약이다. 네. 그렇게 지금 볼수 우리가 이제 있겠군요.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잖아요. 그렇지요, 선생님. 지금 이제 뭐 학교는 방학이죠. 네, 그 다음에 직장은 모두 휴가지요. 네, 네.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갇혀있던 그 뭐라고 할까 욕구가 네, 한복 분출될 가능성도 있잖아요. 그렇죠. 여름을 맞았어요. 네. 그 굉장히 그 어려운 얘기인 거예요.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뭐가 있겠어. 뭐 여러 가지 요인이 네, 네. 그 코로나를 증폭시킬 요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. 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큰 트라우마거든. 네. 그러니까 이것을 나 혼자 지금 경험하는 게 아니잖아요. 온 세계인이 지금 경험하는 거란 맞습니다. 말이에요. 그래서 이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여러 가지 그 습관이 바뀔 수도 있고 네. 또 긍정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네. 그래서 불안에 대해서 내가 매몰되지만 않는다면은 네네. 이 성장하는 또 한마디로 우리가 더 이래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네네. 것을 생각하시고 예, 잘 넘기셔야 됩니다. 그러게요.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이 책에서 뭐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쓰지 않았습니다만 일관되게 많이 이야기했던 것이 반드시 잃는 것이 있으면 그에 비례해서 또 얻는 것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했는데요.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희 집안 저 형님 생각이 납니다. 집안의 그 처갓집의 형님이 그 제주도가 저희 처갓집인데요. 제주도에서 그 중고등학생 가르치는 학원이 굉장히 서귀포에서 제일 큰 학원을 하셨대요. 그래서 돈을 이렇게 갈쿠리로 긁어 모으듯이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. 근데 형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때는 평생 이렇게 벌 줄 알았다는 거예요. 평생. 근데 그것이 어떤 계기가 되면서 선생들이 떠나가고 이러면서 어느 날 문을 닫게 되고 선생들 다 월급 주고 나니까 한 푼도 남지 않았다는 거죠. 와, 평생 계속 될 줄 알았던 그 부귀영화가 한낱 물거품이거나 그래서 우울증에 걸렸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선생님 그 불안에 매몰된다 그랬는데 그 고통에 형님은 매몰돼가지고 한 1년을 굉장히 방황을 했다고요. 뭐 술도 마시고 정말 그래도 그게 풀리지 않더라는 거죠. 그래서 형님을 살려낸 것이 제주도 오름이었다고 그래요. 오름, 작은 오름이 있잖아요. 오름을 거의 매일 하나씩 올랐답니다. 올라가지고 한 200여 개에 가까운 오름을 오르고 났더니 이제 거기서 뭔가 깨달음이 서서히 생기더라는 거죠. 뭐 이런 깨달음이었다 그래요.
올라가니 내려가는 때가 있네. 오름이니까. 오름이니까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는 거지. 그걸 200번을 반복하다 보니까 아 이게 인생이구나. 그러면 나도 내 인생에서 한 오름을 올랐다가 기분 좋게 올랐다가 그냥 기분 나쁘게 툭 떨어진 거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면서 내가 여기서 주저앉을 게 아니라 다른 오름을 또 올라야 되겠다. 그렇게 용기를 내서 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저같이 형님한테 인생은 뭐예요? 라고 물으면 형님은 물어보래요. 제가 물어봤더니 오름이다.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다. 그러는데 형님도 그 실패를 통해서 인생은 오름이라는 걸 깨달은 거겠죠. 그렇죠. 그 이제 그 표현이 좋은데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잖아요. 네. 그 형님은 그런 표현을 안 했지만 내가 이렇게 가만히 들으면서 2년 동안 이제 그런 우울증에 매몰돼 가지고 예. 자기 자신을 이제 학대하잖아요. 이제. 그렇죠. 응? 거기서 헤엄쳐서 어떻게든지 이제 탈출을 해야 되는데 네. 그 탈출의 방법을 오름을 택한 거예요. 그렇죠. 그렇죠. 내가 오름을 몇 개 넘으면서 오르고 내리고 내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냥 내 상상으로 네네. 이런 깨달음도 있을지 싶어요. 내가 그동안 많이 번 돈을 그걸 예를 들면 탕진한 거는 아니잖아요. 그러네요. 그러네요. 네. 그러면 무엇을 했겠어요? 그게 종사하는 직원들한테 월급도 주고 좋고 가족도 먹여 살리고 그렇죠. 다 그런 데 썼잖아요. 나도 먹고 살고. 나도 네. 먹고 살고.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신 거예요. 네. 근데 좋은 일을 하신 건데 그때 이제 상황이 그래서 더 이상 그걸 하지 못하도록 된 거지. 네. 그러나 새로 이제 오름을 그 연습하면서 네. 시작한 것은 내가 또 이렇게 일어나야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다. 네.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. 네. 언제 한번 제주도 내려가면 형님한테 여쭤보세요. 우리 선생님이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다. 허비한 건 아니고 내가 올라가야 또 나도 살고 세상도 살고 가족도 산다. 나도 그걸 말을 안 했지. 그걸 느꼈어. 이야기할 것만 같아요. 저는 선생님, 그 형님도 형님이지만 선생님을 가까이에서 25년 가까이 뵈면서 솔직히 저는 또 한편 슬픔과 두려움도 생겼어요. 선생님이 그 25, 6년 전만 해도 굉장히 네팔 갈 때 활기차게 가셨단 말이에요. 그 모습을 보면서 와, 이게 나이가 든다는 건 두려운 일이 아니다. 저렇게 활기차게 더 지혜롭게 세상을 기분 좋게 사는 것이다. 그런데 이게 한 해, 두 해 가면서 쌤 말씀하신 대로 2015년에 그렇게 큰일이 있어서 제가 병원에 가서 그때 처음으로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. 선생님이 연세 드셨구나. 이렇게 생사를 오갈 정도로 머리를 다치셔가지고 여기 누워 계시고 제가 늘 푸른 청춘이라고 생각하던 우리 선생님이 어느새 걷기도 또 힘들어 하시고 뭐 이런 모습을 뵐 때마다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나의 미래구나. 나의 미래구나. 선생님 젊을 때보다 내가 더 건강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도 들고 또 그런 두려움이 드니까 또 슬픔도 생기더라고요. 이게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. 그렇다면 제가 배운 것은 세월 앞에 장사는 없는데 그래도 세월에 좀 마주해서 해야 되는 일,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걸 또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기쁨을 느꼈거든요. 수술 후에 지금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저하고 이 대담하니에요. 그죠? 그리고 2015년에도 넘어지시고 나서 열흘만 있다가 내가 좀 이런 일을 당해도 내가 책을 마무리하고 죽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선생님 결국 두 번의 일을 겪으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런 걸 좀 느꼈는데 그 새로운 일상을 사는 게 아니라 늘 잘 살던 일상은 계속 유지해야 되고 불필요한 것들은 내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깨침을 가지시 않으셨을까 싶은데 어떠십니까? 그러니까 나이 든다는 것은 이제
제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신체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 남이 봐서도 청년하고 노인하고는 얼굴이 다르잖아요. 네. 그 다음에는 이제 노인 본인 자신이 네네. 어떻게 느끼는가. 마음은 청춘인 거예요. 네. 그러나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. 마음은 과거보다는. 청춘인데 그러게요. 기운이 떨어지니까 똑같은 일을 옛날에는 했어도 지금은 그 반백기는 할 수 없다. 네.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. 할 수 없어요. 이거는 세월이 나에게 준 거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. 내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세월은 나에게 절반의 힘만 또 그 절반의 힘만 허락한다는 거죠.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다 가져가 뿌리잖아요. 점점 소진돼서 세월이. 마지막에 한 방울까지 다 에너지가 없어질 때 그런데 이제 신체를 그렇게 가져가듯이 가져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. 아무리 세월이라도 네. 나이 들면서 생기는 지혜예요. 이거는 나이 들지 않고는 생길 수 없는 지혜예요. 네. 그건 뭐냐 하면은 나이 들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생기는 거다. 네. 말하자면 이제 그런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다. 이거. 네.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신체가 노쇠하고 힘이 떨어지고 그런다고 해서 생각까지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. 네. 물론 치매라든지 이런 치명적인 질병에 걸린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제 정상적으로 그냥 늙어간다면 머리는 오히려 지혜로운 것이 더 성장해요. 그래서 그게 신체하고 반비례한다고 생각해도 되겠어요. 그러니까 몸은 약해지고 정신은 더 강해지는. 그러니까 삶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밸런스를 맞추면서 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젊을 때는 몸은 최대화되지만 지혜는 좀 부족하고 그래. 중년기에는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다가 이게 점점 비례 반비례처럼 이렇게 되는 거군요. 내가 비슷한 예를 하나 들면 네. 삼청동에 이제 새 집을 내가 하나 지었어요. 네네. 80년에 네. 짓고 이제 마당을 조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. 네. 그래서 나는 생각에 꽃밭도 있고 좀 예쁘장하게 머릿속에 그 예쁜 머릿속에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 조경하시는 분을 초청을 했어요. 그랬더니 오신 분이 그 노인이에요. 네. 그래서 노인이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거는 인부를 불러가지고 하기 때문에 걱정 마시라고 나보고 그러더라고. 네. 그래서 잘 꾸며주세요. 네. 내가 뭐 이거 심어주세요, 저거 심어주세요 한 건 아닌데 전적으로 전적으로 맡기면서 예쁘게 만들어주세요. 내가 그러고 병원에 갔다고. 네. 그 병원에 가서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까 그대로예요. 그 노인이 앉고 앉아가지고 말이지. 네.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고 오늘 일 안 하셨느냐 그러니까 나보고 옆에 앉으라고 그래가지고 앉았어요. 앉았더니 그때 이제 그 우리 집 나무가 한 세 그루 있었어. 후박나무가 하나 있었고 목련하고 또 무슨 나무 하나 하고 세 개가 있는데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10년 뒤를 생각하시고 20년 뒤를 생각해 보세요. 이 새 나무가 크면은 이 집을 덮을 건데 그 밑에 요 잔잔하게 뭘 심고 자시고 이거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 이거 역시 연세 든 분의 그 경험이라고 하는 거죠. 나는 지금 당장 보는 꽃이 좋고 그래서 막 심어달라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생각했는데 손 안 대는 게 좋겠다고. 그래서 내가 이제 일당만 드리고 하는데 정말 거기서 10년, 20년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말이죠. 그때 그랬으면 마당을 베릴 분 봤어. 그 지혜로운 그분 말이 뭐 딱 맞아. 말씀대로. 그래서
역시 연세 든 사람이 신체적으로는 쇠할지 모르지만 그런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지혜랄까, 그거는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. 선생님 말씀 듣고 지금까지 선생님이 오로지 몸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이랬던 것들이 일시에 해소되면서 또 다른 기대감으로 제 마음이 이렇게 설레고 흐뭇하고 그래지네요. 그래 좋아. 세월이 내 몸은 약하게 할지언정 내 지혜는 더 빛나게 해줄 거야 하는 희망을 선생님을 보면서 모델로 배우게 되는데,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딱 한 가지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생겨요.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.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일상에서 뵙다 보면 나이가 70이고 80인데도 말씀하시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지혜는커녕 왜 이런 말 있잖아요. 나이를 거꾸로 먹었나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. 더 철이 없고 뭐 입에 욕을 달고 그런 걸 보면 나이가 육체적 힘을 적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 지혜를 자동적으로 누구에게나 허락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. 내 생각엔 누구에게나 허락해요, 사실. 아, 그렇습니까? 허락하는데 네네네. 허락해도 안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. 참 우문현다. 그게 허락하는데도 가져가지 않는다. 가져가지 않는. 네. 근데 이제 곁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 청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 옛날 얘기 이제 예,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이야기며. 네. 그런 거거든요. 네네. 근데 이제 그것만 본인이 인식을 하면 네. 여기에 맞춰줄 수가 있는 거예요. 내 네. 말을 하기는 할 수 있고 네네네. 또 걔들은 들을 수 있고 이런데 내식으로 해버리면 애들이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. 그렇죠. 듣질 않는 거예요. 네네네네. 내 말만 하면. 네. 그리고 내가 노인이 돼 보니까 나도 이제 절제를 많이 해요. 사실은. 네. 손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어도 요거는 분위기 봐서 이제 끊고 나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요. 네. 하는데 노인이 돼 보니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. 아, 그동안 축적된 지혜들이 엄청 많으니까 다 보이니까 눈에. 네. 이 얘기도 해주고 싶고 저 얘기도 해주고 싶고 이렇단 말이에요. 그렇죠.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. 네. 그 옛날에 내가 이제 젊을 때 그 학술 모임 같은 데 사회를 하면 그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늘 참석하셔가지고 손을 들어요. 질문이 있다고. 네네.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뭣도 모르고 그 선배니까 네네. 하시라고. 하시라고 이랬더니 말이지. 1시간도 더 마이크를 잡고 안 놓는 거예요. 어쩜 좋아요. 그럼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이제 이래 손을 들어도 무서워, 내가 사회할 때는 절대 안 들어서 딴 데 쳐다보고 눈으로 안 마주쳐서 못 본 척하면서. 못 본 척하고. 근데 그분으로서는 우리를 보기에 이 말은 꼭 해줘야 되겠다고 싶은 거예요. 네. 왜 아니겠어요? 꼭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우리 마음하고는 다르잖아요. 그러네요. 그 해주고 싶은 것도 이렇게 딱 뭐라고 요약해가지고 예, 이렇다 이러면 되는데 요약을 하다가 또 다른 생각이 나는 거예요. 네네네. 예를 들면 여행을 가면 대전이 참 좋단다. 이래 시작해가지고 여행 그러니까 대전뿐 아니라 대구도 있거든. 네. 대구 얘기하다가 대구 얘기하다 보니까 팔공산이 있으니까 팔공산 그러다가 또 설악산이 생각나고. 네, 점점 다른 격까지를 쳐서. 이러니까 네. 이제 네. 두서가 없어지는 거야.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노인을 이해하자면 그렇게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그 얘기가 참 많구나. 네. 그리고 꼭 얘기해주고 싶어 네. 하는구나. 이거를 이해를 하면은 네. 끊을 수가 있잖아요. 그렇죠. 아, 참 그렇죠. 잘 들었습니다. 그 다음에는 가고 내 얘기하고 네. 이러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뭐 벌써 치매 걸렸구나. 뭐 이렇게 이제 치부를 해버린단 네.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늙어 보니까
자제를 해서 그렇지 네.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. 지금 사실 이 대담도 하시고 싶은 말씀은 제가 여쭤보지 않아도 이만큼 되시지만 조금 끊고 또 제가 질문 드리면 또 대답하시고 이러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세월은 지혜를 허락하지만 본인이 그걸 가져가지 않으니까 그렇죠. 취하지 않으니까 지혜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씀 속에서 그 구성 요소라고 할까요? 절제, 자기 절제, 자기 자제, 자기 컨트롤, 통제 이러한 것이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세월이 허락해준 지혜를 음미할 수 있는 시간. 내가 좀 숙고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? 내가 수술을 했을 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죽음과 삶은 어떻게 다를까? 그거를 이제 컨템플레이션인가? 굉장히 숙고하다. 가만히 내 걸로 소화하다. 그렇죠. 씹어서 삼키는 그런 나만의 고독한 시간. 그런 숙성의 시간이 꼭 필요한 것. 이게 노인의 미덕이라고 또 할 수 있겠네요. 그렇지.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미덕이죠. 네네.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욕먹는 그게 되는데 그러게요. 그 젊은 사람들에게 내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네. 그걸 일부러 젊은 사람들에게 엿보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. 속 마음은 젊은이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네. 이런 마음이라는 것을 조금은 이해해 주시면 네. 좋겠어요. 그 나타나는 짜증나는 결과보다 저렇게 하시는 의도가 뭘까? 저건 자기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뭐라도 하나 좀 도움되는 걸 주려는 간절한 마음에서 그렇지. 저렇게 남은 에너지를 다 쓰는 거다. 이렇게 따뜻한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하겠네요. 네, 아유 오늘 선생님 정말 큰 일을 치르시고 큰 일보다 더 큰 깨달음을 또 가지고 오셔서 저희들의 어둠을 밝혀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이어서 또 선생님께 좀 이것저것 궁금한 거 이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럽시다. 오늘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